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3월의 첫 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3월이에요. 정말 봄. 봄은 틀림없이 왔습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책은 꿀벌과 천둥이라는 책이고요. 온다 리쿠라고 하는 일본 작가의 책이십니다. 이 책은 저희는 사실 외국인이라서 잘 모르지만 일본에서 정말로 사람들이 타고 싶어 한다는 이 나오키상 그리고 서점 대상을 자그마치 동시에 수상한 역사적인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온다리쿠라고 하는 분은 본래는 이제 스릴러나 이런 거 더 많이 쓰시는 분이신데 이 책으로 정말로 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셨다고 해도 마찬가지시고 1964년생인 분이신데 본래는 이제 다른 직업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서서히 전업 작가로 이제 되신 분이시고 이 책을 위해서 무려 12년 동안 구상하고 11년 동안 취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필만 7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집필하는 동안 조성진 씨가 또 수상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책을 했던 이유는 처음에는 이 책을 딱 보시면 왜 이렇게 두꺼워? 이게 말이 되나? 이걸 읽을 수 있을까 싶은데 실제로는 어떤 얇은 책보다 더 읽기가 쉬우세요. 정말 빠르게 읽을 수 있고 읽지 않을 수가 없게. 그리고 보통 이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왜 소설책은 항상 그렇게 기본적으로 살인이 나와야 되고 정말 항상 그 어둡고 뭔가 비틀리고 막 그런 어두운 이야기가 많은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이 진짜 그런가? 이게 어떤 극적인 거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소설들은 굉장히 이렇게 극단적인 사건이나 이런 거를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이야기는 없나 이런 거를 항상 소설을 볼 때 많이 아쉬운데 이 책은 정말로 이렇게 어찌 보면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천재들의 이야기 같지만 정말 우리 이 일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어디서 보니까 이 책의 단점을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좋기만 하다. 단점이 없다. 이게 이 책의 그 단점으로 뽑히던데 그래서 이게 어떤 살인 사건을 막 찾아가는 그런 그 스릴러가 아닌 대신 이게 100명에 가까운 이제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누가 1차 예선을 통과할까, 누가 2차 예선을 통과할까, 또 어떻게 3차 예선에서 이제 또 자기를 발휘하나, 또 마지막 어떤 순서에서는 어떻게 자기를 이제 진짜 성장시켜가는 그런 것들이 정말 흥미진진 그 자체입니다. 이게 꼭 우리가 흥미진진하고 책장을 넘기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할 필요는 없구나. 그런 책을 느낌을 줘서 너무너무 기분 좋은 책이에요. 정말 기분이 좋다는 거 외에는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힐링이 되는 정말 봄 이렇게 정말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청년들의 거의 소년 그리고 청년 이제 10대 후반과 이 20대 20살 먹은 사람의 이제 그리고 20대의 이야기라서 정말 그 아이들의 성장 소설 같은데 말이 아이들이지 정말로 자기 안에 그 음악의 세계가 가득한 자기만의 세계를 이미 구축한 내 나이 설사 60이 돼도 이런 자기만의 세계를 가질 수 있을까 싶은데 이 친구들은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자기의 세계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진짜 장하다. 다른 사람이지만 너무나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어떤 생명에 대한 응원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실제로 일본에 있는 국제 콩쿠르를 이제 모델로 해서 가상의 이제 콩쿠르를 만들어서 이제 하게 된 것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중국과 한국, 특히 이제 한국 이 사람들의 약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책뿐만 아니라 어느 책을 봐도 또 비소설을 봐도 이 한국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은 걸 보면 정말로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국력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이 작가의 표현처럼 이 피아노 콩쿠르에 참석한다는 자체가 그 나라의 국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책은
이 주인공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좋고, 또 우리가 보통 이제 피아니스트는 더군다나 이제 그런 스타 피아니스트는 뭐 우리랑 너무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이 피아니스트들은 또 피아노를 칠 때가 아닌 보통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훌륭한 피아니스트 연주를 보기 위해서 피아니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정말 이 장인의 반열에 오른 그런 어떤 그 조율사, 피아노 조율사, 그리고 무대 매니저, 그리고 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보고 있고, 또 이렇게 성장한 시기를 다 지나서 이제는 심사위원이 된 사람들,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이 그냥 이 친구들의 어떤 생사 여타를 어찌 보면 내가 1차 예선을 통과하느냐, 뭐 상을 타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참가자 한 명 한 명에게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사 여타를 하는 것처럼 냉정해 보이지만, 또 그들 또한 다 이 시기를 거친 사람들이고, 이 새로 피어나는 천재들을 정말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그걸 어떻게 꽃피우게 해줄까, 이렇게 잘 인도해주는 어떤 스승의 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이제 피아노 콩쿠르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이 이후에 이제 2년 전에 우리 이문찬 그 피아니스트 했을 때는 정말 거의 전 세계가 혁명이라고 할 만큼 진짜 순식간에 몇 천만 뷰를 50분짜리 그 피아노 콘서트를 하는 것들이 몇 천만 뷰를 넘어가는 거를 보면서 진짜 어떤 스타성,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음악의 문외한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이 사람이 느끼는 거는 다 비슷하구나라고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었는데, 그래서 도대체 피아노 콩쿠르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차에서는 이제 20분에 걸쳐 한 사람당 20분씩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지정곡이 이제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2차에서는 단 24명만 뽑히게 되고, 이제 2차에서는 24명이 40분씩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정곡과 자기 이제 신곡에 대한 것들을 하게 되고, 또 3차에서는 60분을 연주하는 시간을 주게 되고, 어찌 보면 이때서부터는 거의 리사이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60분 동안 자유롭게 자기를 빛낼 수 있는 그런 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서는 실제로 이제 어찌 보면 진짜 콘서트처럼 이제 필하모니와 협연을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여기 이 각 곡에서 책의 맨 앞에 보면 이 각 곡에서 이 친구들이 하게 되는 그 곡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곡들을 찾아보시는 것만 해도 너무 좋고, 저는 진짜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유튜브가 있는 세상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이 책이 불과 한 몇 년 전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걸 일일이 우리가 CD를 사서 CD를 돌려서 이렇게 해야 됐을 텐데, 이 곡들 중에 정말 이 유튜브만 틀면 이 모든 이 음악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은 크게 이제 그 4명의 그 주인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징적인 그런 것인데, 제일 먼저 그 가장 중요한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이 아야라고 하는 이 20살의 어떤 여학생인데, 이 친구는 어렸을 때 10대 초반에 벌써 이제 세계적인 신동으로 해서 아주 그 당시에 벌써 피아노 협연을 하고 다 세계적인 천재였으나,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스승님조차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피아노에서 완전히 그냥 그 콘서트장을 나가버리면서, 이제, 완전히 사라진 사람으로 되었다가, 그 사람을 이제 아깝게 생각하는 다른 이제 그 음악 선생님, 교수님이, 이 아이를 다시 해보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음악에 발들이게 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세계적인 어떤 스타성, 잘생기고 줄리아드를 나오고 최고의 그 스승의 계보를 잇는 그 훌륭한 스승과 그 스승에게 배운 사람과
이 모든 거를 계보로 잇는 어떤 스타와 같은 그런 마사루라고 하는 혼혈 일본 청년, 그리고 다카시마 아카시라고 해서 이 친구는 이제 일반 생업을 다른 그 악기상에서 일을 하면서 실제로 28살인데 아기도 있는데 정말 이렇게 음악가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 생의 이제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 그리고 정말 가장 이 꿀벌과 천둥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주인공인 가자마준이라고 하는 이제 16살밖에 안 된 그리고 이 아버지가 양봉업을 하시고 집에 피아노도 없는 여기에 나온 이유가 실제로는 여기에 이제 콩쿠르에 되면 이제 피아노를 사준다고 하는 그래서 이 정말 놀라운 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기저기 피아노 소리가 좋은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면 이렇게 어찌 보면 도둑처럼 살짝 들어가서 거기 이렇게 그 피아노를 치고 나오는 이런 정말 놀라운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재밌게도 이 마사루라고 하는 친구랑 이 아야랑 가자마즈는 서로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아카시라고 하는 사람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질투라는 말로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음악의 신에게 태어날 때서부터 이미 음악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갖고 태어난 이런 사람들이지만 또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얼마나 큰 좌절과 아픔과 성장통과 그러면서 학교에서 왕따도 당하고 다 지금은 이게 스타 같지만 다 어렸을 때는 누구나 전 세계 어디에서나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왕따의 어떤 아픔 이런 것들도 다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누구보다도 천재라고 하는 이 아야조차도 내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내가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오히려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이 아카시라고 하는 28살, 28살이면 사실 정말 청춘이지만 이 콘서트계에서는 완전히 이제 정말 이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런 나이인 사람이 이 아야에게 마지막 정말 그 곡을 들려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했을 때 정말 저도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둘이 펑펑 울면서 무엇보다 내가 당신의 팬이고 당신의 음악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어떻게 서로가 우리가 더 나은 어떤 천재가 이렇게 군림하거나 아니면 천재는 천재고 감히 천재도 아닌 사람이 이런 사람을 평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서로를 성장시키는지 우리가 남들이 얼핏 보기에는 라이벌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런 라이벌 덕택에 우리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 이 우주에 정말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정말 단점 중에 농담으로 누가 단점 중에 하나는 이 주인공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곡을 1차, 2차, 3차에서 이제 연주하는데 그 연주하는 곡에 대한 마치 무슨 와인을 우리가 평가할 때 막 와인이 어떤 맛이 나고 어떤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처럼 이 음악에 대해서도 어떤 평가를 쭉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이건 스타워즈 같고 이거는 뭐 같고 여기는 아프리카의 들판이 펼쳐지고 막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에 너무 또 그럴 필요는 없다. 그냥 정말 그 책을, 그 음악을 정말 들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반면에 저도 솔직히는 막 여기서 너무너무 극찬을 하는 어떤 곡이 있어서, 막 찾아보면, 아직도 난해하다. 이건 정말, 이걸 치는 어떤 기교적인 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존경스럽지만, 하지만 이 그림이 정말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정말 그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 알 수 있나 하지만, 충분히 정말 이 책을 보고 나면 왜 이 책을 지금 봤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후회한다는 것처럼 조금 더 일찍 이 책을 봤더라면 꼭 이 책에 나오는 그 해당 곡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악 하나하나에 이렇게 깊은 의미와 또 그런 이렇게 많은 느낌을 우리에게 선사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 그래서 클래식 뮤직이 요즘은 클래식 음악이 완전히 한물 간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클래식 음악을 새로 발견한 듯한 오히려 우리 학생 때는 이제 막 클래식 음악 이렇게 들었다가 이제 최근에는 훨씬 더 이제 최근 음악들만 들으면서 클래식 음악의 긴 음악을 듣는다는 게 점점 쉽지 않아지는 그런 건데 정말로 이 책을 읽게 되면 클래식 음악을
너무너무 듣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우리에게 이 책을 선물해 준 것이 아니라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하나의 세계, 음악을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음악을 다시 내 삶에 이렇게 선물로 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아서 작가에게 무척 감사했습니다. 꼭 이 책이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두꺼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정말 어떤 얇은 책보다도 아주 금방 읽히는 아주 예쁜 이야기라서 꼭 그런 책을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디를 봐도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정말 순수하거든요. 진짜 이 책을 보고 있으면 꼭 뭐 피아니스트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 살아가는 나의 생업은 다 다르고 내가 또 아니면 아직 생업을 이번 생에서 아직 못 찾은 아직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추구하고 있는 바는 다 틀려도 그걸로 나아가기 위한 거 그리고 내가 종사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종사하고 싶어 하는 내 길을 가는 그 길에서 그 일들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해주는가 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피아니스트들을 그 주제로 하지만 읽다 보면 다 나의 이야기 같아서 내 분야가 무엇이든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 아주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세상은 이토록 음악으로 가득한데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꼭 뭐 리사이틀 홀에서 이렇게 피아노 연주자의 음악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함석 지붕 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라든지 바람이 부는 소리라든지 우리 꿀벌이 나는 소리라든지 하는 우리가 어찌 보면 소음이라고 생각했던 심지어는 소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소리조차 그 사실은 다 이 음악으로 이 세상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음악은 정말로 세계 공용어이기도 하고 이 우주 전체에서 우리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어떤 에너지를 주는 그런 거라고 해서 계속 까먹을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는 정말 세상은 이렇게 음악으로 가득한데 라는 말에서 항상 잠깐씩 이 책을 멈추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 너무 중간에 곡에 대한 이 어떤 해석이 너무너무 멋있어서 그 곡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곡 들어가면서 이 책을 읽으면 책을 읽는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지만 그냥 정말 책을 쭉 읽는 거는 정말 단숨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감동스러운 거는 사실 세상에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가 세상을 혼자 버텨낸 것 같고 혼자만 그렇게 그 모진 세월을 혼자 겪으면서 내 분야가 뭐였든 나 그때 그렇게 혼자 좌절하고 혼자 이렇게 성장했던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도와줬던 정말 고맙기만 한 어떻게 이렇게 고맙기만 할 수가 있지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을 서로서로 끌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끌어주는 사람들은 사실 끌어준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 사람들 각자의 성장을 위해서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내가 나의 길이 나의 선택이 옳았구나 하는 그런 여기 뭐 예를 들면 여기 그 아야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는 다 포기했었는데 그 친구를 이 사람을 도와주는 그 음대 학장님 그리고 음대 학장님의 딸 그래서 그 딸이 이 아야라고 하는 그 여자 천재 이제 이 음악계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도와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때도 어떻게 이렇게 도와줄 수만 있는지 그리고 하지만 막 이제 그 응원을 하면서도 단순히 그냥 저 사람을 위한 희생적인 어떤 응원이 아니라 저 사람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나의 판단이 옳았구나. 그러니 나는 이제 나의 길을 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너의 성공이 나의 길을 이렇게 다시 정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이렇게 뭔가를 정말 너무나 많은 거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베품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덕분에 내가 더 이렇게 많은 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호 관계가 너무나 놀라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로 다 이렇게 순수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스승으로서 보면 이렇게
막 엄하기만 하고 막 웬만한 사람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서 또 이 제자로서 상처받았던 제자들도 있으나 또 그런 놀라웠던 신화적인 그런 스승님도 정말 이 우주가 보낸 것 같은 이런 천재가 우리 인류에게 온 어떤 선물 같은 이런 가자마진 같은 그런 어린 소년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그 스승이 이 아이를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는지 그리고 이 책의 큰 어떤 주제 중에 하나는 그 음악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님 호프만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과 그 스승님에서 배움을 받은 이 꼬마 16살짜리 가자마진 같은 경우도 평생의 어떤 그 미션이 그 스승과 한 약속이 어떻게 하면 음악을 이렇게 가둬놓지 않고 세상으로 내보낼까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막 음악을 또 너무 이렇게 어렵게 공부할 때는 막 음악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고, 음악은 나한테 뭔가를 막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인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음악과 함께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이 세상에 가득한 이 음악에게 너무나 많은 선물을 받고만 살았었는데, 그 음악에게 우리가 그 고마움을 이제는 보답해 줄 때다. 그래서 그 음악에게 우리가 이제는 정말 갚아줘야지라고 하는 그런 계속 일관되는 그 아야의 마음 또 가자마진 그 꼬마들의 사실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꼬마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순수하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또 이 마사루라고 하는 친구도 사실은 이 서로가 연결돼 있는데 마사루라고 하는 친구는 어렸을 때는 또 이제 그 혼혈 아이니까 굉장히 이제 이 일본에서 처음 이제 꿈과 희망을 갖고 일본에서 살고 싶어라고 해서 일본에 와서 살았을 때 아이들한테 이제 막 놀림 당하고 했었는데 우연히 이제 어떤 여자 누나가 그때는 1살만 해도 굉장히 이제 훨씬 더 누나니까 누나가 피아노 치러 가자고 이렇게 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가리켜서 갑자기 이제 이 친구가 다시 너무 이제 그 왕따를 버티지 못해서 이제 다시 다른 나라로 이제 외국에 가게 되면서도 꼭 피아노를 계속 치도록 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이 친구가 그 누나와의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열심히 해서 정말 줄리아드의 왕자로 다시 돌아온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꼬마 가자마진이 이렇게 어디 연습실에서 이렇게 치는 거를 보고 어떻게 저런 꼬마가 이렇게 저런 거를 칠 수가 있지 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렇게 질투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저 연주 덕분에 내가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오죽하면 말도 안 되게 판타지네. 어떻게 이렇게 서로에게 좋은 영향만 미칠 수 있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덕분에 나랑은 관계없지만 우리 반에 1등했던 그런 친구나 우리 반에 또 아니면 운동을 잘했던 친구나 각자의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이렇게 부러움을 넘어 그 친구들 덕분에 이렇게 서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또 내 분야에서도 일을 잘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나 스스로의 어떤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었는지라고 하는 거를 보면 진짜로 이렇게 인생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나 여기서는 이제 음악으로 인해서 받은 거를 이야기하고 동료로부터 스승으로부터 받은 거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진짜 이렇게 우리 분야가 무엇이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나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사루라고 하는 친구는 정말 이렇게 그 스타성을 전부 다 갖춘 친구라서 잘생기고 누가 봐도 다 정말 좋은 스타성 관객들이 좋아하는 사람과 또 이런 평론가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같이 좋을 수가 없는데 이 친구는 그 모든 거를 다 가졌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왜 클래식이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발명되지 않은지 왜 옛날에는 정말 라흐마니노프나 베토벤이 다 할 때 다 초연이었잖아요. 그 초연을 실제로 라이브로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겠는지. 근데 왜 지금은 이제 그걸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옛날 것만 하는지.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어떤 피아니스트지만
작곡가로서의 또 꿈을 키우면서 이 책을 보다 보면, 정말 이 마사루가 한 10년 뒤에 정말로 멋진 곡을 여기에 탄생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1차 예선, 2차 예선도 어떻게 이렇게 어떤 범죄나 이런 거 없이도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나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서 보면 너무너무 재능이 특출하지만 또 자기의 세계가 없고 정말 이렇게 보이는 것만 이렇게 배운 대로만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성적으로만 음악을 내려고 하는 친구의 어떤 한계 상황 이런 것도 보여지고 있고,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음악을 보면 여기서 또 특별히 이 얘기의 전체를 하는 것 중에 이 아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28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명이 주로 천재 아야, 그리고 마사루, 그리고 가자마진이 천재라면 이 아카시는 정말 보통 사람이에요. 그래서 28살이고 또 실제로 음악을 한다고 하는 게 어떤 돈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이 아카시라는 친구가 굉장히 이제 부드럽고 잘생기고 피아노도 잘 치고 하니까 대학교를 다닐 때는 온 여자 아이들의 다 선망의 대상이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아카시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 된 친구가 나중에 결국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때쯤 됐을 때는 사람들이 다 이제 오히려 동정을 하는 거죠. 음악가의 부인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밖으로 보는 거랑 굉장히 달라서, 오히려 옛날에는 그렇게 인기 많은 사람의 여자친구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사람들의 어떤 선망을 받는 거였다면, 지금은 아직도 음악가의 어떤 사랑을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과 주변에 그런 이 희생에 가까운 그런 어떤 응원이 있어야만 가능한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부인의 입장에서도 저렇게 좋아하고 저렇게 저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음악가가 돼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이고, 이 친구가 이제 2차를 끝나고 실제로는 이제 이 경선에서는 탈락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탈락하면서 후련하다. 나는 이제 일생에 그냥 한을 풀러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해봤으니 됐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3차나 본선에서 다른 사람들이 치는 거를 보면서 이제 시작이다. 나는 이번 콘서트가 나에게 끝이 아니었었고, 이번 콘서트 덕분에 나는 이제 정말 음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다시 나에게 시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어서 분야를 막론하고 너무나 놀라운 나의 끝이라고 느꼈던 때, 그리고 그런 때는 나에게 언제 올까? 어떤 때 나는 이제 내가 나의 일을 다 마쳐졌다고 생각할까라고 하는데, 그 뜻밖의 이제 이게 나의 마침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어떻게 나의 인생에 다시 한 번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같이 느낄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게 꼭 이렇게 콘서트의 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가자마진이라고 하는 이 꼬마 아이가 위대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 스승의 마지막 유언과 같았던 일이 어떻게 하면 음악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이 친구는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중간중간에 많은데, 보통 이제 홈스테이 같은 거를 해도 굉장히 이제 비싸고 어떤 음악에 관련된 집에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이제 꽃꽂이 하는 아빠 친구네 집에서 침낭 갖고 자면서 피아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꽃꽂이, 정작 이제 피아노 연습하기도 바쁜 이 대회 콩쿠르 시간에 피아노는 없으니까,
그 꽃꽂이 하는 그 아저씨, 꽃꽂이 예술가 집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이 꽃꽂이와 그 음악을 또 비유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꽃꽂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음악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 왜냐하면 재현 가능성, 찰나성, 이런 거에서 정말 꽃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끊기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게 다시는 재현될 수 없는 그런 찰나성에 대해서, 하지만 그게 그 찰나가 결국은 영원, 그 영원히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하고 그 찰나가 찬란하게 빛나는 그 자체는 정말 똑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찰나를 슬퍼하지 말고 그 찰나가 결국은 영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찰나를 살아내는 그 자체가 영원을 사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우리가 꽃꽂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네요. 라고 하면서 사실 꽃을 꺾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꽃에 대한 살생인데, 그 꽃을 죽여서 그 영원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겠다고 하는 게 그렇게, 하지만 이 그 꽃꽂이 선생님의 말씀도,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살생과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자체도 다 설사 그것이 채소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생명을 죽여서 먹는 거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 사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도 계속 나오지만 우리는 매개체에 불과하다. 우리가 어떤 완성된 작품이 아니고 나를 매개로 음악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나를 매개로 다음 세대로 음악이 전달되는 것. 우리가 분야가 다르겠지만 나는 이 우주라는 어떤 긴 역사에 하나의 매개체로 잠시 존재했다가 넘어간다는 것. 그래서 그 매개체가 좋은 어떤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막 여기에 너무 이렇게 집착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의 매개체로, 흐름의 하나의 중간 과정으로 존재하는 어떤 삶이라고 하는 거니까 거기로부터 느끼는 어떤 자유로움, 이런 것도 이렇게 느낄 수 있어.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도 굉장히 가볍게, 철학적인 얘기를 어쩜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뭐 무슨 현학적이고 이렇게 해서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음악이라는 거는 그냥 그 자체가 체험이기 때문에 그 체험을 순간 느끼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너무너무 이제 재밌는 것들이 많고, 여기에 이제 주요 그 경쟁자로 나오는 사람들도 어떤 한국 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한국 친구들을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또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을 이제 그 찍는 다큐멘터리 이제 PD의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요. 또 이 사람들을 이제 그 채점을 매겨야 되는 그런 심사위원들, 하지만 그 심사위원들도 다 한때는 여기에 똑같이 참석했던 이런 젊은 그런 연주가였다는 것들, 그들이 성장하면서 지금은 이제 심사위원이 됐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심사위원까지 돼서 바라보는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재밌는 말은, 이제 지금은, 전에는 이제 유럽이었지만 지금이 미국이 가장 큰 이제 음악 시장이라고 하면서 하는 게, 재능은 부와 권력이 모이는 곳으로 쏠린다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술이 꼽히는 것도 이렇게 예술의 흐름을 보면 결국 그 역사의 각 시대마다 가장 빛났던 시대로 가게 되는데, 그런 예술뿐만 아니라 이런 재능이라고 하는 거, 결국 똑똑하고 재능이고 어떤 분야가 됐던 결국 재능은 부와 권력이 모이는 곳으로 쏠린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세상을 보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좋은 말들이 이 책에 아주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좋고, 이렇게 보통 음악에서 막 이렇게 말로는 이렇게 자기만의 변주를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도 실제는 다 그냥 이미 해놓은 거를 하는 걸 정석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자기가 실제 편곡을 해서 하게 되면 이제 이단어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 어떤 학문도 그렇죠. 우리가 말로는 뭐 공자님 말씀, 뭐 옛날에 모든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써놓은 거를 보면 그 사람의 거에서 계속 이제 자기만의 세계를 찾아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책에 달린 주석을 또 근과 옥조로 하면서 그 주석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천재 아이들은 정말로 그런 주석을 뛰어넘어서 이미 만들어진 변주 말고 정말 나의 자기 세계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는 음악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각자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어떤 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다 나의 삶이 대비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의 신에게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정말로 이 아이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정말 음악의 신에게 사랑받고 있는 그런 아이들 그리고 또 그런 타인을 다른 천재를 바라보면서 같이 그 타인과 함께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 이런 것들을 그 아이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이렇게 저렇게 훌륭한 사람과 정말 같이 이렇게 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말로 어떤 음악이나 이런 거에 집중할 때는 사랑조차도 오히려 방해가 되고 정말 그 음악 자체에 몰입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또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클래식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이제 뭐 팝이나 이런 것들도 또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책이 두껍기 때문에 굉장히 주옥 같은 좋은 말들이 사실 뭐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꼭 이 책을 이렇게 함께 읽어보기를 바라고 진짜 이 아이들이 결국 자기의 길을 해내는 과정에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가 사람을 울컥하게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거를 보는 거 그리고 이 책에서도 그 음악이 막 이렇게 연주되는데 저렇게 발랄한 음악이 연주되는데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다 눈물이 울컥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제로는 많은 거를 진짜 이렇게 그 음악 현장이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많이 되고 있는 세상은 음악으로 가득하다는 거 그리고 하지만 시장의 음악을 지배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은 꼭 그렇게 클래식 음악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음악이라고 하는 거, 이 우주가 처음 탄생될 때서부터 음악이 같이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너무 예쁜 이야기라서 그 책들을 다 이렇게 꼭 잘 알아가시기를 바라고 이 한 명 한 명이 성장하는 스토리 그리고 그 성장이 꼭 이 10대 후반의 아이들일 필요 없이 우리가 지금 나의 나이가 몇 살이든 내가 종사하는 분야가 무엇이든 내가 오늘 하루하루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음악을 직업으로서 음악을 생업으로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사실 생업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정말 평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거 내가 그것이 무엇이 됐건 내가 살아가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 거 평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거 그런 것들이 업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업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깊은 이야기가 아주 가볍게 스치듯이 이렇게 쭉쭉 지나가고 있어서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호흡 자체가 삶이고 이 호흡 자체가 결국은 음악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음악이나 음악가라는 거를 이제 매개체, 특히 나라는 존재 자체를 매개체로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결국 나라는 필터를 통해서 이제 나의 음악으로 다시 세상에 나오는 것이라고 하고 내 안에 있는 음악이 이제 가득 차올라서 밖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음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매개로 이미 존재하는 음악을 세상에 돌려주는 이런
음악가들의 어떤 음악에 대한 성찰도 책 구석구석에 아주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행복해하는 모습, 우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은 항상 사람을 이렇게 눈길을 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명의 본능으로 막 행복해하는 사람을 보면 시선이 머물게 되고 행복해하는 사람 옆에 이렇게 머물고 싶어 한다는 그런 거를 이렇게 본 적이 있고 또 반면에는 거꾸로는 막 이렇게 슬퍼하거나 이런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명의 본능으로 피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이건 이 책의 주인공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행복 지수가 높아지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기서 인상 깊었던 것이 이렇게 이 세상은 혼돈으로 가득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가장 선한 형태가 이제 음악이다라고 하면서 혼돈이 있기 때문에 음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는 거다. 그리고 연꽃의 씨앗은 1000년이 지나도 싹을 피울 수 있다라고 한다. 그리고 하고 연꽃이 필 때는 퐁퐁하는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그 퐁퐁하는 밝은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꽃이 빛 속에 가득하고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세상에 빛을 던진다라고 이렇게 하는 아름다운 이 작가의 표현으로 오늘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책이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음악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